좋아요, 구독. 네, 그래서 이게 재건축, 재개발이라는 게 다들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손해는 아니다. 이런 생각들로 이제 사시는 건데 뭐 그게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. 결국에 이 건물이라는 건 낡아지면 새로 짓는 것이고 새로 짓게 되면 무조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신축 워낙 좋아하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.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제 뭐그 조합이 설립되고 뭐 사업 시행이 되면은 뭐 한 5년, 6년 뒤면 새 아파트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셔놓고 한 3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. 뭐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. 아니면 중간에 막 시공사가 막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죠. 변수도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돈 관련돼서 막 분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나는 10년, 20년 느긋하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라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걸 뭔가 전략적으로 이게 투자 가치가 엄청 높으니까 한 3, 4년 살고 바로 바뀌겠지?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월세를 받는 거랑 혹은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랑 이 둘 중에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보실까요?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 어떤 성향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월세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좀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좀 월세 위주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투자 좋을 것 성향마다 같고 다르다. 네. 네, 그리고 젊은 분들은 사실 뭐 3, 40대만 되더라도 아직 근로소득이 꾸준히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월세 소득을 추가로 더 받는 게 사실 뭐 내 인생을 막 완전히 바꿔줄 만한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기에는 약간 좀 시세 차익 위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뭔가 월세 나올 만한 걸로 전환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통 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 갈 길이 머니까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110 대책 중에는 소형 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. 신축되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 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소형 주택에 대한 정책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대표님께서는 살펴보실까요? 네, 저도 이거 정책을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봤는데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영향을 좀 미비할 것이다. 네,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선 두 종류의 어떤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아파트나 뭐 기존의 빌라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. 이게 신축이어야만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. 한마디로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거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나 뭐 종부세 이런 거에서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사고 싶은 거는 아파트고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데들은 지금 막 전세 사기 시장도 막 뭐 되게 혼란스럽고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데 정부가 바라는 딱 신축의 비아파트만 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잘 못 주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그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실제로 그 발표가 난 이후로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허가나 착공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2, 3년 정도 지나면 신축이 되게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를 정부도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책들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3년이 걸려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풀어줘도 내년 내후년에는 빈집, 그러니까 새 집은 생기지가 않는 거죠. 그런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짓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일부러 신축 빌라, 신축 오피스텔을 사라. 그 말은 이제 그런 걸 지으면 사줄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약간 유도를 하는 거죠. 비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.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약간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건설 쪽은 지금 뭐 부실공사 논란도 있었고요.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안타깝게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대책들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
네. 그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한번 확 하락을 한 다음에 생각보다 꽤 빠른 반등이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'내가 저점에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.'라는 마음 반, 그다음에 '지금은 너무 올랐는데 여기서 사도 되나?'라는 걱정 반 정도가 있으신 주식이랑 거거든요. 비슷하네요. 그렇죠.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막 쭉 뭐 우상향을 간다 하면은 뭐 내가 조금 사볼 만도 할 텐데, 그러기에는 뭔가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고, 딱 그 정도 마음이실 겁니다. 아마 이런 마음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이제 주택 매수 심리도 거의 최저 수준이고, 어떤 그 실제 거래량도 좀 적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집이라는 걸 꼭 안 사더라도 전세나 월세라는 걸로 거주는 할 수 있기 때문에, 우선은 뭐 그런 걸로 거주를 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도 뭐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. 자,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내가 집을 사야 될까 말까 막 되게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,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.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뭐 분양가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, 그중에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조금 뭐 적정한 금액대에 미래의 신축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양이 아직은 있습니다. 청약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면서, 뭐 올해 한 중반에서 올해 말 정도에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정도의 마음으로 조금 지금은 좀 진정하고 있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좋아요, 구독.